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00원에 15%입니다. 네, 3,9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현재가가 4,300원대라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내가 어저께 한 5%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갔을 때 팔았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네네. 또 기다려야 할 건지 해서요. 네, 어제 수익 실현을 한 차례 하셨고 나머지는 네.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 3,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제 한 차례 5% 매도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이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그 말은 3,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9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산 가격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5% 정도 매도하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매도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4,500원대가 약간 매물이 많다라고 표현할 만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5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5,000원 그리고 6,000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마 모멘텀이 생길 거고요. 4,500원짜리를 뚫지를 못한다면 다시 빠지면서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인 3,000원짜리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3,000원에서 4,500원짜리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3,900원에 잡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500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인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 이렇게 일단 낮추는 게 좋겠다 싶은데 만약 4,000원이 무너진다면은 4,000원 무너질 때 지금 한 15%니까 10%까지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리고 3,500원 이하로 혹시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20%까지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를 조금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위쪽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내려갔을 때 아래쪽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이렇게 4,500원 뚫으면 5,000원 이상 갈 수 있는데 그 5,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서 수익을 좀 챙겨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000원이 무너지면 비중 10%로 줄이시고 3,5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주가가 5,000원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더 된 건가요? 네, 되셨어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XM이고요. 네, XM이요. 예, 3,800원에 5%요. 네, 3,800원에 비중 5%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빅데이터 관련주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거를 했는데, 네. 전망이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네, 빅데이터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이 좀 어떨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XM을 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전망이 좀 어떨까요? 좋을까요? 빅데이터 관련주에 대해서 전망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몰매 맞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계란 맞고 두들 맞을 자리인 거죠. 빅데이터 관련주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미래 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화성에다가 탐사선 보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화성에 도시를 만들고 뭔가 이주를 하겠다. 우리 지구인들을 조금 화성인으로 이렇게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주 산업은 전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맞아요. 빅데이터도 당연히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은요, 아는 게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빅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발달은 그럼 빅데이터는요? 빅데이터가 이제 근데 이 종목이 괜찮은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먼저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네. 네. 자, 그럼 이 종목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는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어떨 것 같냐고요? 이 종목이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이 괜찮은 건 알겠는데 한국 항공우주가 괜찮을지, 테슬라가 괜찮을지, 나사가 괜찮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XM이라고 이야기한 이 회사가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걸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국가가 이 기업을 선택해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얘가 선두주자로 나갈 것인지 우리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전망이 좋은 기업인 건 맞으나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런 대단한 기업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한 2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빅데이터 관련주를 잡으신 건 전 좋은데 단기간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매수가 비중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XM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전망이 좋은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많을 텐데 얘는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보다 장래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는 나보다 뭔가를 다른 거 알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지금 좋은 길을 걷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고 이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가져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저는 종목을 그렇게 분석을 해요. 네. 그래서 XM이라는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을 떠나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러나 매수가는 이왕이면 낮은 게 좋잖아요. 그죠? 네네. 이왕이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얘가 지금 3,800원인데 내려가지 말한 법은 없겠죠? 네. 네, 그러면 3,000원까지 혹시나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좀 단계적으로 3,300원에서 비중을 5% 정도 더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0원쯤에서 또 비중을 또 5% 정도 또 늘리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올라올 때 팔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기회가 되는 거지 물린 게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상담 많이 전화할 텐데 그 어떤 종목보다 저는 드림 시큐리티와 XM은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더 사자란 전략을 드리고 올라올 때는 4,500원이나 5,000원 넘어갈 때쯤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렇게 조금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 산업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3,000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주가가 4,5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역시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하나투어인데요. 네네. 그 42,000원에 10%거든요. 네, 4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그게 계속 뭐 4만 원대 이하에서 네. 그냥 올라내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분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주가가 보니까 4만 원 이상으로 잘 올라오지가 않네요.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를 42,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XM하고 전망으로 따졌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딱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어때요? 시청자님 어떤 것 같으세요? 42,000원에 42,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 시진핑 방문한다고 그때 그거 샀거든요. 예, 시진핑 방문한다 해서 하나투어가 갑자기 그 뭐 시진핑 방문할 때 하나투어를 사서 온대요? 그건 아니면 뭐 아니고요. 하나투어에 관광 등록을 해서 온다고 합니까? 상품 이용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상관이 예.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 시진핑이 예. 방문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관련주로서 괜찮지 않을까? 그럼 중국 여행객이 늘지 않을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오면 2주간 격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여행 가려고 해도 3주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좀 없겠죠. 없어요. 우리가 3박 4일 휴가 내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3주, 뭐 4주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결혼하는 분들도 신혼여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주간 격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과정이 뭐 올해 안에 끝이 날까요? 글쎄, 어때요? 시청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뭐 종식되고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계속 그냥 꾸준히 우리가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과제일까요? 글쎄 뭐 백신 나오면 백신 나오면 맞으실 거예요? 나오자마자 백신 맞으실 겁니까? 한 병에 한 200만 원 한답니다. 어때요? 맞으실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다. 않을 거예요. 백신 맞아도 항체 생성될 확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맞아서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백신이 빠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나왔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싹 사라질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좀 기다리게.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투어라는 종목을 고르셨는데 하나투어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여행업종들이 왜 우리를 여행업들이 이용했을 때 싸게 여행을 갈 수 있나라고 하면 얘들을 장기간 계약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1년치 뭐 숙박을 계약을 해놓을 테니까 우리한테 싸게 달라. 몇백 방 정도를 우리한테 달라. 또는 뭐 비행기도 좀 싸게 달라. 이런 식으로 미리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월세, 그러니까 유지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얘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시간에 해결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투어 직원들 거의 다 무급휴직이라고 해서 전부 다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이게 버티질 못한다고 한다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거의 뭐 상당수를 거의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은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현재는 상황은 좀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상황 안 좋으니까 앞으로 좋아지겠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위기는 위기일 것 같은데요. 예. 하나투어 전망 지금 되게 안 좋지 않나요? 제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 어때요? 지금 그냥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앞으로 전망이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투어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도 잘 안 들고 아마 대규모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주가 갑자기 폭락할 거예요. 그런 거 다 견디시면서 가져가실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투어는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역시나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진핑 관련 이야기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실적 나오는 기업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투자를 하셨어야지 하나투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거 얼마에 이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나투어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39,000원 이상에서 그냥 전량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빨리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